안녕하세요. 꿈도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 작업했었던 작업물을 하나를 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예. 자, 마스크 렌더링입니다. 이 마스크를요, 렌더링 하기가 참 이게 모호한 게, 이게 이제 플라스틱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는 어떤 형상이라는 게 뭐 딱히 정해져 있는 거는 뭐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사진을 찍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찍기에는 또 이게 너무 흐물흐물거리니까. 그래서 그 사진을 찍기에도 뭐하고, 그래서 또 그 렌더링을 하기에도 사실 쉽지만은 않은 이제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코로나 한창 있을 때였거든요. 이제 그때 하나 의뢰가 하나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마스크를 이제 상세 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갈 이제 이미지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자, 작업을 하는 이제 방법을 조금 이제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이제 퓨전 360으로 이제 모델링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모델링은 사실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게 뭐 진행을 한 거는 아니고 그냥 기본 형상만 지금 잡은 상태고요. 예. 그래서 기본 이제 폼으로 이런 식의. 근데 사실 이 마스크가 이렇게 이제 두 개를 이제 이렇게 딱 자른 걸 이제 이렇게 붙여서 이제 어떤 굴곡을 이제 표현한 건데, 사실 그걸 모델링으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따로 객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끈이요. 이 끈이 이제 약간 칼국수 처럼 칼국수 면처럼 생겨갖고 이제 약간 그래서 뭐 귀가 뭐 이렇게 잘 안 아프다. 약간 뭐 그런 게 컨셉이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게 이제 디자인이 되었고, 네. 그래서 이제 두께 잡고, 그 다음에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요런 거는 이제 왜 이렇게 그 스플리트를 했냐면, 여기다가 이제 글씨 같은 거 넣는 자리를 잡아내기 위한 용도였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요거 정도는 이제 모델링으로 좀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모델링보다는 이제 렌더링으로 좀 표현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어, 렌더링으로 이제 표현하기 위한 용도.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코 부분에요. 약간 이렇게 그 철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코 부분을 약간 모양 잡아주기 위한 용도로 이제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이제 그거를 좀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좀 사용을 했고,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모델링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요거를 이제 텍스처 이미지를 좀 만들었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스호퍼로 진행을 했어요. 뭐 라이노로도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할 수 있긴 한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그래스호퍼 알고리즘을 좀 보면요. 뭐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져와서 얘를 이제 포토샵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예, 그래서 그 이미지가 이제 요런 이미지가 이제 될 것 같고요. 요런 이미지에서 약간 가우시안 블러를 좀 주긴 했어요. 그 일러에서. 그래서 요 이미지를 이제 저장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 자세히 보면은 그 여기 끝자락에 만나는 부분이랑 이 오른쪽에 만나는 부분이 좀 아다리가 좀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얘랑 이제 패턴화가 되었을 때 이게 줄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유념해서 이제 이미지를 넣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 이미지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해야 되냐면은 UV 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도 UV 맵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한 게 좀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그 꿈돌이의 키샤 7에도 제가 라이노에서 UV 맵을 펴갖고 렌더링하는 거를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북 중에 꿈돌이의 키샷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UV 맵을 쓰는 내용이 좀 남아 있어요. 그냥 퓨전에서 모델링 한 거를 라이노로 이제 그냥 가져온 거고요.
여기서 이제 웹핀에피를 이제 따로 렌더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두 개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그 얘가 사이드가 있고 보면은 사이드가 조금 넓고 프론트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이 렌더링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프론트에서 렌더링 한 거는 조금 넓게 이제 렌더링을 했고, 사이드 뷰, 그러니까 요렇게 렌더링을 좀 했었거든요. 요렇게 요 방향으로. 이때는 여기가 조금 이제 조금 좁게 렌더링을 해서 이런 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자, 여기 지금 커버, 지금 이너가 있고 밴드가 있고 폴드는 이제 여기 있는 거고. 자, 얘를 한번 보자면 두께가 조금 있긴 있어요. 네, 두께가 좀 있고, 자, 얘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텍스처 매핑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언랩이라고 있어요. 언랩. 언랩이 이제 이게 펼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언랩으로 얘를 펼친 이제 그 UV 맵을 이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잘려 있는 이제 모습이 이제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이미지 비트맵으로 저장을 하면은 얘를 이제 PNG 이미지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또 일러스트레이터로 와갖고 그 이미지를 놓고 그 이미지 위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철로 되어 있는 부품에 양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스티치랑 이제 형악, 스티치는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실로 꼬맨 건 아니고, 그래서 약간 프레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스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이제 얘가 이게 그 나이론이나 뭐 그런 소재, 약간 그래서 플라스틱의 형상을 좀 많이 띄어요. 그래서 그 프로스텍의 성질을 좀 많이 띄는데, 그래서 열을 가하면 약간 녹으면서 이제 그 두 장이나 세 장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겹쳐서 이제 붙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 자리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글씨 같은 경우 원래 자리 잡았던 게 여기였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제 위치가 이제 바뀐 거고요. 예. 예. 그리고 그래서 요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제가 몇 개의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제 라이노 파일을 좀 불러와야 되고, 예, 라이노 파일이 여기 있죠. 자, 이렇게 불러보면은 라이노 위 방향은 Z니까 하고 넙스 데이터 가져오기. 자, 이렇게 이제 불러와 줬어요. 자, 이 상태가 될 거고요. 지금 이제 모델 세트 모델로 보면은 에어뮤즈 01이라는 폴더 안에 지금 사이드랑 프론트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일단 해도 되겠죠? 일단 그래 사이드만 놓고 볼게요. 사이드로 놓고 보면은 이제 커버, 이너, 밴드 폴드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제끼고 일단 커버만 일단 보자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잘려 있는 모습은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이제 UV 맵이 이제 있는. 근데 이거를 퓨전에서 할 수 있느냐? 퓨전에서는 또 이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라이노를 하든 아니면 블렌더를 하든, 그러니까 UV를 펼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모델링 툴이 필요해요. 예. 저는 이제 넙스 자체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라이노를 쓴 거고. 자, 이 상태로 여기서 일단은 뭘 하냐면은 재질 편집을 좀 해볼게요. 재질 편집에서 보면 이제 플라스틱이고 흰색이고 거칠기는 없고요. 좀 굵지. 그래서 그래프로 딱 들어가 보면은, 자, 요런 식의, 자, 일단은 여기 그림자를 좀 없애야 돼요. 그림자가 없애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환경에 가서 색 설정, 그라운드 섀도우를 꺼주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미지를 좀 불러와야 돼요. 여기서 텍스처 맵을 하나를 불러와서 여기 와갖고 이미지는
요 이미지. 자, 얘를 이제 범프에 넣어주면요.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오돌토돌한 그 사각형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렇게 먹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요렇게 이제 보시면은, 요런 라인이 지금 보일 거예요. 요 라인이 이제 보이게 되는 이유가 왜 보이냐면, 이 텍스처의 이동을 눌러보면요. 얘가 지금 박스의 형상으로 텍스처를 넣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요 앞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면에다가 이미지를 투영해서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는 거고, 이 옆면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면을 여기다 쏴갖고 넣다 보니까 이 면과 이 면의 이제 교차 영역이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아 얘는 아 CG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는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박스로 쓰시면은 안 되는 형상이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뭐 그래 평면을 써버리면은 예 그나마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사라지긴 해요. 근데 텍스처 이동을 또 눌러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또 앞에서 이제 정면으로 이제 쏘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이제 늘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늘어나죠. 이것도 사실은 그 사이드에 렌더링을 한다고 한다면은 조금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UV 맵을 만들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UV 맵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사이즈를 제가 얼마로 잡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뭐 한 UV로 그냥 찍어주면은 네. 이렇게 되면은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은 이 오돌토돌한 게 너무 세다. 그러면은 여기 와서 범프 높이를 조금 줄여주세요. 이게 너무 세요. 한 0.3 정도 이렇게 한 0.2 정도. 예, 살짝만 예, 넣어주시면은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이 형압이 들어간 자리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형압이 들어가고 여기 볼록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미지를 만들었냐면 예, 일러스트로 보면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검은색은 들어가는 영역이고요. 밝은 색은 나오는 영역으로 제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회색은 그냥 중간, 검은색은 들어가는 거, 흰색은 나오는 거. 이렇게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디서 넣냐면, 디스플레이스 맵을 좀 씁니다. 디스플레이스 맵을 쓰거나 아니면 범프 추가를 써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디스플레이스 맵을 썼어요. 지오메트리에 뭐 대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번역이 조금 그지 같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지오메트리에 넣을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넣지는 않을 거고요. 되나요? 이렇게 해도? 네, 되는 것 같은데. 예, 여기다가 이제 노드 이름, 이미지를 넣어야 되는데 이미지를 넣을 수가 없네. 아마 얘가 그냥 이렇게는 안 들어갈 거고, 여기다 지오메트리에 유틸리티 재질에 아마 플라스틱이 하나 들어가고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그 이미지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기에다 들어가네요. 여기다가 텍스처 이미지를 좀 텍스처 맵을 하나를 불러와서 대체에다 꼽으면 될 거예요. 이렇게 꼽고 여기로 와서 이미지를 이제 불러옵니다. 이미지는 제가 지금 이 객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사이드를 쓰고 있거든요. 사이드랑 프론트랑 이 위브임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이드에 커버 디스플레이스 얘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얘가 이미지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뷰에 보면 색상 미리 보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또 이상하게 보이죠. 여기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있고. 근데 얘가 이제 아직 웹핑 유형이 빡스라서 그래요. 얘를 UV로 바꿔주시면은 정확한 위치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UV가 아니면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색상 미리 보기를 끄고, 자, 여기를 이제 대체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지오메트리 노드 실행이라고 있는데, 얘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빡 하고 이제 나오게 될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들어가 있고, 나오고, 뭐 이렇게, 근데 너무 세게 나왔잖아요. 왜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높이가요. 이게 기본값이 이거 100mm로 돼 있어요. 100mm면은 거의 손가락 길이부터 더 긴 길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1로 내리고 다시 노드 실행을 해보면은 한 요 정도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빼보면은 2mm 정도? 예, 요 정도의 느낌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편에도 볼까요? 여기 반대편에도. 예. 그래서 사실 요 이미지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자세히 보면 이제 가우시안 블러가 좀 들어가 있어요. 예, 약간 퍼져 있게. 예, 그냥 들어가면 너무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조금 가우시안 블러를 좀 넣었고요. 보면 여기에 이제 철심이 들어간 것처럼 좀 보이죠? 예. 예, 여기 이제 점점점 찍은 것도 좀 보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를 해야 되냐면, 이게 형압으로 이렇게 찍으면요, 얘가 살짝 톤 다운이 좀 돼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만들어졌냐면은 제가 또 요런 이미지를 만들어요. 그냥 쨍하게 떨어지는 요 이미지인데요. 자, 요거를 이제 어디다가 이제 넣었냐면, 이거 뭐죠? 네. 자, 일단은 여기다가 라벨을 하나를 넣기는 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재질의 플라스틱 소재를 라벨로 하나를 넣어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요게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지금 이 라벨에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맨 처음에 들어갔던 이 플라스틱 이름은 좀 바꿀게요. 사이드 커버라고 이름을 짓고, 자, 요게 위에 있는 레이어, 그러니까 포토샵으로 비유를 하자면, 그래서 그 다음에 요 레이어가 밑에 깔린 거예요. 근데 얘가 그냥 생으로 다 오퍼시티도 없이 그냥 생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는 얘가 안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에 뭘 할 거냐면은 마스킹으로 조금 가릴 거거든요. 마스킹. 여기 그걸 불투명도에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노드에 또 텍스처에 텍스처 맵을 하나를 또 불러와서 또 UV 맵으로 바꿔주고, 사이드 커버 얘를 하나를 이렇게 딱 불투명도에 딱 넣어주시면요, 자, 요렇게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요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자, 요 이미지에 지금 반응이 되는 게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흰색의 영역이 있고 검은색의 영역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흰색의 영역이 있고 검은색의 영역이 있는데, 지금 검은색의 영역이 지금 요 재질이 보여야 되고, 흰색의 영역이 요 놈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반대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사실은 요 이미지를요, 그러니까
인버트해서, 그러니까 색상을 명도를 반전을 해서 가져왔어야 했어요. 근데 그걸 안 한 거지.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요 유틸리티에 가면은 색상 반전이라고 있어요. 얘를 가져다가 요 중간에 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는 지금 요런 이미지인데 얘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검정색에 흰색의 줄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요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범프가 보이는 이유는 이제 얘가 이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이제 유틸리티에 그 가우시안 블러 같은 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색감을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어두우니까, 그래서 흰색보다는 조금 어두운 약간 요런 색감으로 이제 넣어주시면은 이제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요런 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뭐 핑크색, 하늘색, 이 시리즈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 제가 원래 일할 때는, 이걸 할 때는 여기에다가 뭐 빨간색을 넣었어요. 뭐 레몬색을 넣었어요. 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보고, 그래 노란색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긴 했거든요. 근데 요렇게 말고 요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색상 컴포지트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색깔을 입힐 수가 있어요. 여기 소스로.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확산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검은색에 이제 색깔을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색감을 이제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다가 또 유틸리티 색상 조정을 통해서 얘를 또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여기다가 또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지금은 이제 같은 색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근데 얘를 여기다가 이게 명도거든요. 이 명도를 요것만 이렇게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은, 자, 지금은 이제 빨간색이죠. 자, 얘를 이제 나는 파란색으로 바꾼다. 네. 요게 이제 조금 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거 재질 그래프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키샷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튜토리얼로 다 있어요. 이거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잘 활용을 못하고, 좀 그게 나는 조금 아쉽다.